지금 뭐 반감기를 앞뒀는데 10% 하락 이런 거 가지고 아 요번에는 반감기에 영향이 있네 없네 이런 애들 있으면 진짜 저는 그 비트코인을 지금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고래죠. 고래를 두 가지 종류로 혹은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채굴자 집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소예요. 그 다음 3번 등등. 근데 우리가 세력의 정체를 굳이 유추해 본다면 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굴자 입장에서 혹은 거래소 입장에서 혹은 등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100만원을 들여서 채굴했더니 한 개가 나와요. 이 한 개가 지금 가격이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채굴자들은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한 개를 채굴하면 50만원씩 남는 거예요. 근데 반감기 이후에는 예를 들어 100만원 가지고 딱 채굴했는데 0.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전과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을 300만원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0.5개의 가격이 1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00만원을 들여서 150만원 100만원을 들여서 150만원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라고들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보상이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할 여지가 큰데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감기 전에 경쟁사들을 최대한 망하게 하겠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를 게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항상 큰 폭락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을 찍은 후에 요 기간 동안 요 고점을 찍은 후에 요 기간 동안 채굴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뭐 요 떨어질 때만 해도 많이 들었는데 비트코인 채굴원가가 뭐 $10,000다 혹은 뭐 비트코인 채굴원가가 $6,000다 그래서 $6,000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채굴 원가라는 게 전혀 가격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원가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채굴자들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개미들을 최대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본인들은 아래에서 죽기 위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작업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게 거래소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야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네. 채굴량이 적어지니까 채굴자 애들은 가격 올리겠네.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반감기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채굴돼 있는 게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감기가 지날수록 점점 더 조금씩 캔다는 거예요. 이만큼 깼다가 반감기 지나면 이만큼씩 깼다가 또 반감기 지나면 이만큼씩 깼다가 해서 비트코인의 절대량은 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채굴하는 게 조금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 금도 채굴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죠. 근데 금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금의 가격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도 공급이 점점 늘어나는데 왜 가격은 올라가냐 요 얘기죠. 쉽게 말해 이건데 공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어쨌든 금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공급도 늘어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서 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미리 쌀 때 샀다거나 옛날부터 사모았다거나 안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이 샀던 애들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안 놔요. 계속 비트코인을 사모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것보다 더 빨리. 저는 이 목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이에요.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돈이 풀리는 게 많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던 게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테더가 발행되면은 가격이 오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돈은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 라는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반감기라는 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중소 채굴 업체를 망하게 하느냐, 그 전까지 얼마나 개미들을 털어먹느냐, 요거 자체가 세력들이 얼마나 요번에 먹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내는 좋은 지표인 거죠. 반감기를 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때는 반감기에 껴서 상승, 그리고 반감기 직전에는 큰 하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반감기 직전에 큰 하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반감기가 고작 이만큼 올라가는 상승, 안 그러면 고작 이만큼 내려가는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최대한 채굴자들을 망하게 하는 혹은 최대한 개미들을 털어먹는 기간, 그리고 요 이후에 요런 상승, 요런 걸 가르는 기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었었는데,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요런 상승, 그쵸? 그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요런 상승. 그럼 요번에도 반감기 이후에 뭐 요런 상승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로그 차트로 봐서 조정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로그 차트가 아닌 걸로 이제 본다라고 치면, 자, 요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에 껴서 하락한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요거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정을 36%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조정을 몇 퍼센트 겪었냐면 조정을 30% 겪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몇 퍼센트 겪었냐면 거의 40% 겪었네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여기서도 조정을 40% 겪었습니다. 얘도 조정을 30% 겪었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23% 겪었어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뭐 무조건 상승 이런 반응 절대 맞지 않고요. 반감기 이후에 분명 전 추세가 전환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개미들을 털어먹는 구간 혹은 지리애들 빼고 나머지 조그마한 채굴업체들을 피말리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는 어쨌든 계속 상승이 맞는데, 이런 상승에서도 40%씩 하락하는 혹은 30%씩 하락하는 큰 하락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에서 최대한 좀 코인리스 늘리기를 한다거나 중간중간 익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반감기 이후부터는 물려도 돼요. 현물을 물려도 됩니다. 현물. 물려도 탈출 기회가 오는 시점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요런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요런 정도에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오는 상승장까지는 유튜브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저는 요런 데서 혹은 요런 데서 좀 일정 부분 익절하세요. 단타하는 거 다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정도 맞다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이쯤 오면은 야이씨 조용해, 존버가 답이야, 라는 말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다 빠져나오세요 라고 해도 야 헛소리 하지마 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 들을 겁니다. 듣고 나서 이제 전 익절 다 하고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감기라는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감기가 됐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것도 아니고요. 물론 오르는데 이런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감기 이후에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건 또 틀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감기가 전혀 영향이 없다, 또 이런 것도 또 틀린 말이에요. 큰 추세로 봤을 땐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감기를 앞뒀는데 10% 하락 이런 거 가지고 요번에는 반감기에 영향이 있네 없네 이런 애들 있으면 진짜 저는 진짜 당수 넥슬라이스 하고 싶은데, 지금도 더 떨어질 수 있으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얼마나 우리를 더 흔들고 가는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 없는 상승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